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목이 가끔씩 잠기네요.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모두 다르게 사는 것 같아도 속내는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같은 중년의 선후배들이 그렇죠.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밥벌이의 차이이지 하나같이 비슷하게 사는 모습이 꼭 누군가가 우리 삶을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는 친구도 또는 사업을 하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모든 게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늘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살면서 괜찮은 척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잠재적 파산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산 위에서 조금씩 굴러온 삶의 눈덩이가 중년이 되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크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눈덩이가 반대로 나를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나를 압박하는 눈덩이는 아마도 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부잣집이더라 하는 사람 외에 우린 대부분 세상을 살면서 돈이라는 것을 처음 벌어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돈이란 것을 벌어보니 계획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패하고 생각해보니 잠재적 파산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창업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주고자 교육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 어려움이 왔고 그것이 코로나의 시기든 다른 이유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 사업에 쏟아붓고 날려버렸습니다. 실패라는 태풍은 저를 비켜가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정면으로 다가왔죠.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다라는 위로의 말을 책에서 보았는데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한동안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잠재적 파산자. 다른 사람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관대로 또는 가족과 상의하여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잠재적 파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어려움을 겪은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 교육비를 모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유값도 없어서 쩔쩔 매었는데 교육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비에 소홀하면 아이들에게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미리 내려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키워드 잠재적 파산자. 누구나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대비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재적 파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 크기가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한 번의 어려움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딱 3가지만 저희 생각해 봅시다. 하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패턴이 정말 정상적일까? 둘, 꼭 필요한 것일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셋,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예로 돈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가서 책을 좋아하게 하면 공부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다른 방법들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남들이 다 보내는 학원, 그곳으로 내 아이가 성공할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지켜보십시오. 이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재적 파산자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잠재적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였습니다.